저는 65살입니다. 변호사로 그리고 사업가로 살아왔어요. 20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식이었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년 전 제 인생이 바뀐 날, 시아버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서 있던 저는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국화향과 향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요.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자상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장례식 사흘째였어요. 조문객들은 끊이지 않고 왔습니다. 시아버님이 30년간 운영하신 철물 도매상 덕분이었죠.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셨거든요. 성실하고 신용을 중시하신 분이었어요. 악수와 믿음으로 사업을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거래처 사장님들,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들 시아버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께 절을 하며 인사를 받았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하루 종일 절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팠죠.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집 재산은 다 우리 아들 몫이에요. 다들 알아두세요.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어요. 주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큰아들이 받는 게 맞지. 그럼요. 아들한테 가야죠. 친척들의 맞장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만 바라봤죠. 시아버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분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며느리 주제에 뭘 바라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했어요. 13년간 느껴온 시선이었거든요. 딸이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11살 딸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가끔 제 손을 꼭 쥐어줬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인데도 말이에요. 화면에는 뭔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아마 사업 관련 검색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늘 그랬거든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이요. 그때 남편은 정말 달랐어요. 캠퍼스 축제였습니다. 가을이었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죠. 남편의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해낼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남편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었죠. 나 졸업하면 큰 사업가 될 거야. 꼭 성공해서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남편의 열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다시 구석에 앉아 있는 남편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그 청년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밝게 웃던 그 눈빛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당신, 그때는 정말 멋있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10억의 빚만 남겼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영정을 다시 봤어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친척들이 한쪽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끼지 못했어요. 큰 고모부가 시아버님이 평생 성실하게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장사를 하셨다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시아버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매상 사업체며 건물이며 형님이 모아놓으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사셨으니까요. 친척들이 맞다고 했어요. 당연히 아들이 받게 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고들 했죠. 시어머니가 그럼요, 우리 아들이 받는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 동의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산은 당연히 남편이 받을 거라고요. 며느리인 제가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 사업 시작했을 때 이야기, 모두들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났어요.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기억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시아버님의 젊은 시절, 제가 이 집안에 오기 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친척들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저기 가서 친척들과 이야기하지 않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한들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 앉아 계셨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가끔 제 쪽을 힐끗 보셨지만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어요. 피곤했습니다. 사흘째 거의 쉬지 못했거든요. 조문객 맞이하고 절하고 식사 챙기고 계속 서 있었어요.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게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건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견뎠습니다. 견디는 게 익숙했거든요. 13년이었어요. 이 집안에 온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방인 같았어요.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아버님 사업 법률 문제를 몇 번이나 해결해 드렸는지, 남편이 날린 10억을 제가 갚았는지, 밤낮 없이 일하며 이 집안을 지탱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기도 하고 한숨도 쉬고 옛날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혼자 서 있었어요. 끼지 못했습니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거든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됐어요. 그때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11살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이 위를 올려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딸이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 덕분에 조금 힘이 났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제 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믿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딸이 제게 살짝 기대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외로움을 이 아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이야기, 앞으로 일 이야기, 재산 이야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어요. 딸과 함께요. 재산은 당연히 남편이 받을 겁니다. 아들이 받는 게 맞았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바랄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남편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었어요. 시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을 헛되이 날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10억을 날렸거든요. 저는 시아버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님은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시아버님만은 저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시아버님만은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을 알아주셨어요. 그분만은 달랐습니다. 문득 시아버님이 병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내가 이 집안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격려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친척들 이야기, 조문객들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독경 소리.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외로움도, 지친 마음도, 무거운 어깨도 다 참고 견뎠어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떠나신 지 사흘째였어요. 시아버님 영정을 바라보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일이었어요. 시아버님 사업장에 법률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 중 한 곳이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죠. 시아버님은 난처해 하셨습니다. 30년간 신뢰로 장사를 해오셨는데 법적 다툼은 처음이셨거든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거래 내역과 메시지 기록을 모았어요. 증거로 쓸만했죠. 상대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후 상대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협상했어요. 밀린 대금 전액을 받아냈죠. 시아버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덕에 살았다고, 우리 집안은 내가 있어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를 진짜 인정해주는 사람은 시아버님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8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3개 매장을 동시에 열었어요. 이번엔 진짜라고 카페 시장은 계속 커진다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겠다고 했죠. 처음 석 달은 괜찮았어요. 손님도 제법 왔고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매일 저녁 흥분해서 매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넉 달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료가 비쌌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죠. 남편이 1억을 더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손익분기점이라고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댔어요. 제 예금에서 1억을 빼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소용없었어요. 석 달 후 카페 3곳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총 3억이 날아갔어요.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죠.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낸다고 돌아올 돈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5년 전에는 가맹 사업이었습니다. 남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리겠다고 했어요. 파트너까지 구했습니다. 2억 5천을 투자했죠. 처음 6개월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가맹점이 2~3개 생겼습니다. 남편은 매일 흥분했죠. 곧 1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천천히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확장해야 한다고 했죠. 시아버님이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저렇게는 집안을 못 지킨다고요. 제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1년 후 가맹 사업은 망했습니다. 가맹점주들과 갈등이 생겼고 파트너는 잠적했어요. 4억 5천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파트너를 찾아 5천만 원 정도 건졌지만 나머지는 증발했어요. 2년 전에는 IT 플랫폼이었습니다. 온라인 유통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쿠팡처럼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억을 투자했죠. 1년 동안은 그럭저럭 진행됐어요. 사용자가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남편은 또 흥분했어요. 곧 유니콘 기업이 된다고 개발자만 더 뽑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1억만 더 투자하자고 했죠. 저는 피곤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신중하게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돈을 썼습니다. 6개월 후 파트너가 잠적했어요. 개발은 중단됐고 사용자들은 떠났습니다. 2억 5천이 또 날아갔어요. 저는 법률로 추적해서 5천만 원을 건졌지만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년간 남편이 날린 돈이 10억이었어요. 카페 3억, 가맹사업 4억 5천, IT 플랫폼 2억 5천. 제가 20년간 번 돈이 약 20억이었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거죠. 딸이 7살이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어요.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있냐고요? 순진한 질문이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큰일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통장을 열었어요. 남편 빚상환 내역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제가 번 돈의 절반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딸이 볼까 봐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6살 때 헤어지셨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버지가 없는 외로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 친구들 아빠가 와서 응원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딸에게만큼은 아빠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만큼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이 무능해도 빚을 져도 저는 참았습니다. 딸 때문이었어요. 시아버님이 1년 전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죠.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장사 제목이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읽어놓은 것이 아들 손에 가면 다 날아갈 거라고요. 시아버님의 눈빛은 슬펐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집안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흥분해서 집에 왔어요. 플랫폼 사용자가 1000명 넘었다며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곤했어요. 그냥 다행이라고만 했죠. 남편은 개발자를 더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억만 더 투자하면 된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초반엔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말은 늘 같았습니다. 실패였어요. 시아버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보셨을 겁니다. 아들의 무능함, 며느리의 희생, 집안의 미래까지. 시아버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재산은 물려주려고 모은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지키려고 모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부탁한다고 하시며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 모든 기억을 떠올렸어요. 시아버님과의 시간들, 남편의 실패들, 제가 견뎌온 세월들, 모두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이었어요. 친척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영정사진이 제 앞에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상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저녁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친척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까지 깔끔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조문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시어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하는 분일까? 작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남자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명함을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변호사요? 무슨 일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친척들도 모두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장례가 술렁였어요.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시아버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언제 준비하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금방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유언장이요. 당연히 아들한테 주는 거겠죠. 뭐 볼 것도 없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어요.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큰아들이 받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할 게 있나? 친척들은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어요. 흰색 봉투였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빨간 봉인이 선명했습니다. 장내가 더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봉투가 하얗게 빛났어요. 시아버님의 마지막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일어나 이쪽을 봤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쥐어줬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친척들도 편안했어요. 모두들 결과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봉인이 다 뜯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흰색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받을 텐데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다 펼쳤어요. 눈으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 고인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례는 정적에 쌓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숨을 죽였어요. 시아버님 영정을 힐끗 봤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의미심장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읽을 준비를 했어요. 긴장감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 사망 후 전 재산은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분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며느리에게? 저에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상속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구정동 소재 건물 일체, 철물 도매상 사업체 전부, 예금 계좌 전액. 이 모든 것을 며느리 김인나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소리가 커졌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는 거야?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친척들이 서로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에게 재산을 주신다고요? 왜요? 왜 저한테요?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상속 이유를 낭독하겠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만이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읽었어요. 시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13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무능한 아들의 빚을 갚으며 우리 가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 도와준 며느리. 그녀만이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을 지킬 수 있다. 변호사가 낭독을 마쳤습니다. 종이를 내렸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님이 다 아셨구나. 제가 한 일들을, 제가 견뎌온 세월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비명 같았습니다. 내 아들 몫인데, 내 아들이 받아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무효야. 무효라고.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했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아들이 받아야 해. 당연히 아들 거잖아. 시어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남편은 구석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변호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 설마 진짜?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놀람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딸이 제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 영정을 받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아버님, 속으로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13년간 제가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이 집안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친척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유언 집행은 제가 맡게 됩니다. 추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친척들의 웅성거림, 어수선한 분위기. 하지만 저는 고요했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저를 믿으셨어요. 이제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평생 일궈오신 것을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아버님 영정 앞으로 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걸었습니다. 영정 앞에 섰어요. 시아버님이 자상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영정 속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의 믿음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일궈오신 것을 지키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뭔데?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절규 같았습니다. 내가 뭔데 그걸 받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폈어요. 똑바로 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친척들, 조문객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당당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지키셨던 것,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딸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자. 딸에게 작게 말했어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제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친척 한 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대단하네.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미안함, 부끄러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출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저는 딸과 함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이 위로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뒤에서 따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밖에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딸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제 뒷모습을 바라봤을 겁니다. 딸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습을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믿어주신 그 길을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어요. 이번 분기 계약 건수가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다음 분기 목표를 설정하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법무법인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아버님의 도매상으로 갔어요. 사무실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대화했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유통 라인도 만들었어요. 건물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 40년 신뢰로 이어가는 전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30년간 일구신 것을 제가 이어받아 10년을 더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40% 상승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거래처 계약서를 검토하고 신규 유통 라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역 중소기업 우수 경영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시상식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습니다. 상패를 받고 소감을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10년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를 지키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화면 속 제가 말했어요.
저는 TV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달랐어요. 낡은 카페 한쪽 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2025년 유망 사업 아이템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다음 기회를 찾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톡촉 전화였을 겁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시작하는 게 있어서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또 사업이 실패한 모양이었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상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TV를 봤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대단하네.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뭘 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책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 댁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으셨어요. 많이 늙으셨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때 우리가 큰 집 며느리 무시했었잖아. 큰 고모가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형님이 제대로 보셨어. 저 사람 아니었으면 집안 진작 망했을 거야. 작은 고모가 맞장구 쳤습니다. 근데 아들은 또 망했다며? 누군가 물었어요. 친척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친구는 답이 없어. 10년 넘게 몇 번을 망하는 거야. 한심하다는 투였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딸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멋지죠?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딸이 밝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딸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엄마 대단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복잡했어요. 인정하는 듯 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내 아들은 왜 저 모양일까?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저는 성공했고 남편은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시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시아버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시아버님 산소에 갔습니다. 맑은 가을날이었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저와 남편, 딸이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니는 걷기 힘드셨어요. 천천히 산을 올라오셨습니다. 산소 앞에 섰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묘비가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시아버님이 편히 잠들어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뒤에 서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절하기 어려우셨거든요. 그냥 서서 지켜보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딸도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손을 모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정성껏 절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님, 잘 지켜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일궈오신 것, 10년간 최선을 다해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아버님께 보고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켰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잘 됐네. 시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인정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딸도 일어났어요. 남편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가을 햇살이 저와 딸을 비췄어요. 길이 밝았습니다. 딸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같이 저녁 먹어요. 우리 다 같이 먹어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시어머니가 딸을 보셨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같이 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책임감, 신뢰.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들었어요. 시아버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택하셨어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요. 혈연이 아니라 믿음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요. 시아버님의 믿음이 있었고 딸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능했지만 나쁘지 않았던 남편도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시어머니도 모두 이 가족의 일부였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려는 마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앞으로도 시아버님이 일궈오신 것을 지킬 겁니다. 이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니까요. 햇살 속을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